내 손으로 정리한 한국의 역사,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되게 길죠? 그런데 그만큼 재밌는 얘기가 엄청 많은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려가 건국되는 부분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길더라도 같이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학습 목표 적어줬죠?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우리는 일단 남북국 시대까지 배웠었어요. 남북국 시대는 어느 나라죠? 네, 발해와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있는 시대가 남북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라에 천년을 지속해오던 신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왕위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방에 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호족 중에 가장 힘이 센 두 사람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자, 백제를 이어받겠다는 후백제 를 세운 견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견훤.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받겠다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등장해요. 궁예. 익숙한 이름이네요. 그래서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세 나라가 다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발해까지 하면 사국 시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발해는 이 당시 한반도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던 때라서 발해를 제외하고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를 후삼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라는 인물,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 엄청 웃긴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셔서 승려 출신이었던 궁예는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후고구려예요. 자, 이 드라마가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어릴 때, 선생님이 8살 땐가 그때 방영되었던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엄청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엄청 인기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궁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얼굴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승려 출신이라서 머리카락이 없고요. 한쪽 눈을 가렸을 때요. 이렇게 안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 코, 입. 자, 그리고 머리가 반짝이는 것을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막 이렇게 안 본 친구들도 있나요?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라는 인물은 드라마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특징을 살려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견훤은 조금 길게 얼굴형을 그려줄 거예요. 자, 머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그려주고 점점 코, 약간 하얀 수염을 표시해주고 턱수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머리 위에 이렇게 고급진 것을 올려주겠어요. 자, 끝입니다. 자, 이렇게 후백제, 후고구려를 세운 견훤과 궁예를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그런데 이 궁예는 옆에 엄청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냐면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서로를 견제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는데 왕건이 거기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
후백제를 견제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후백제, 제가 견제하겠나이다. 어떻게 견제했는지 하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빈 공간에 크게 한반도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익숙해졌나요? 한반도 그리는 거 어렵죠? 자꾸 그려봐야 돼요. 선생님도 아직 어려워요. 자, 요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어디에 선을 긋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그 당시 후삼국 시대의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눠주고 가운데 부분은 후고구려, 신라는 원래 있던 곳의 신라고, 후백제의 위치는 요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왕건이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후고구려에서 바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아래를 칩니다. 그래서 후백제의 땅인 나주를 점령하게 돼요. 그러면 후고구려의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후백제의 일부 아래 부분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원래 있던 후고구려의 가운데 부분에 영토가 있으니까 후백제를 견제할 때 위에서도 견제할 수 있고 아래에서도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견훤은 난감했겠어요. 눈물 뚝뚝. 자, 그러면 이제 궁예가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갈수록 궁예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기 부하,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 그 표독스러운 궁예를 입으로 표현해줬어요. 이렇게. 자, 궁예가 자기 신하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상황이 오는데요. 자신의 강화된 왕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짐은 미륵이야. 미륵이라는 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의미한데요. 다 내 거야. 내 거 뺏기고 싶지 않아. 내 거 뺏으려고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해서 칼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자, 옆에서 바라보던 왕건은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왕건의 얼굴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자, 상투를 이렇게 틀어주고 머리띠에 문양. 왕건은 조금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그리고 점점 코 수염을 아래 턱 수염과 이어서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귀를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장수의 모습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왕건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저렇게 궁예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 세우리. 그래서 왕건은 신하들을 이끌고 궁예를 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였던 그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고려가 됐네요. 왕건의 고려 건국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야흐로 918년입니다. 고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라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을까요? 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이름 자체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고려 건국 위에 조금 구분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제 나라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후고구려가 고려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고려와 후백제 그리고 신라가 남았죠.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발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약하게나마 발해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흩어지게 되는데 고려가 하나하나 포용을 하게 됩니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발해에 살고 있던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유입이 되냐면 고려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발해가 고려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후백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견훤의 자식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싸움을 표현을 해주겠어요. 간단하게. 견훤의 아들들이 왕위를 서로 갖겠다고 싸우게 되고 그 칼날이 견훤까지 겨누게 됩니다. 견훤은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옆에 마음 아픈 견훤을 그려주겠어요. 아까 그렸던 것처럼. 자. 똑같이 그려줍니다. 눈물 뚝뚝. 견훤 계속 울고 있네요. 자, 견훤의 한숨. 에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견훤은 고려에 항복합니다. 왕이었던 견훤이 고려에 가게 된 거예요. 935년입니다. 그때가. 견훤의 항복이고 왕건은 그런 견훤을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데 선봉에 내세웁니다. 자, 견훤이 항복하는 걸 본 신라의 왕도 그려줄게요. 신라 왕은 항상 이렇게 금관을 씌웠었죠? 금관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때 신라도 굉장히 나라의 힘이 약해져 있을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고려와 싸워서 물자랑 이런 다 뺏기느니 항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인물이 누구냐면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991년간 지속된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왕관을 이제 고려에 바치게 되죠. 자, 난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나도 항복해야겠다. 하고 이 신라도 같은 해 935년에 항복합니다. 신라의 항복. 자, 견훤은 항복했지만 후백제는 아직 미약하게만 남아 있었는데 신라가 항복한 다음 해 936년에 견훤과 왕건이 함께 후백제를 점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나라가 없네요. 어느 나라밖에? 고려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려가 또다시 통일을 한 거예요. 예전에 신라가 그랬듯이 방법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고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남북국 시대, 후삼국 시대에 이어서 고려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왕건이라는 인물의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왕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시나 드라마의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길게 얼굴을 그릴 거예요. 이게 다 얼굴은 아니에요. 모자를 썼기 때문에 길게 그려주고 절반을 띠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왕건의 짙은 눈썹, 점점 코, 그리고 웃는 얼굴, 온화한 미소를 그려준 다음에 턱수염과 이어진 콧수염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귀도 그려주고요. 자, 모자를 이렇게 선생님은 표현을 해주겠어요. 특이한 모자네요. 뭔가 제사 지낼 때 쓰는 모자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나라를 세운 왕에게는 태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태조 왕건. 왕건의 업적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세 나라, 네 나라를 통일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왕건이 통치하던 시절 어떤 좋은 업적을 세웠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를 장려해서, 우리 불교 장려하면 뭐예요?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했어요. 불교를 장려해서 백성을 하나로 모았고요. 백성의 힘을. 세금을 낮춰서 백성들의 삶을, 생활을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호족 세력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 호족들을 견제함과 동시에 포용하는 정책을 잘 펼쳤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영상에서 봤죠? 부인만 총 몇 명? 29명. 와, 정말 많아요.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이 지방 호족들의 딸이나 지방 호족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이제 다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막은 거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과도 같았어요. 경순왕의 딸과도 혼인을 해서 신라 유민들의 어떤 반발을 막은 그런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고 포용했다는 것도 아주 큰 업적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북쪽 영토를 넓히는 데도 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의 건국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해줬어요. 힘들었죠? 네, 여기까지 고려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